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미국 주식을 전망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어떤 자산이 더 유리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3년 1월의 자산시장 반등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자산 보고서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1월 반등은 매크로적으로 물가지수와 달러인덱스, 미국채 수익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생긴 랠리이기 때문에 2023년에 각 자산들의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 지표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에 매크로의 큰 흐름이 물가지수와 달러인덱스, 미국채 수익률이 모두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는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할 것이고,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유리하고, 신흥국 주식이 선진국 주식보다 유리할 거고요. 시장이 약하게 반등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할 경우는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채나 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골드만삭스가 매주 발행하는 자산군별 연간 수익률 보고서에서 1월 달에는 매크로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자산시장에 큰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과 나스닥, 성장주 같은 주식들이 많이 반등했고, 가치주나 S&P 500 선진국 지수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고, 금과 미국채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거꾸로 1월 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강했을 때, 그때는 비트코인이 1위긴 했지만 금과 미국채가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하위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반등장이 경기 침체 우려가 약하다면 성장주의 반등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일종의 사이클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왼쪽에 있는 편은 러셀 1000 그로스와 러셀 1000 밸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그로스가 성장주고 밸류가 가치주, 그리고 G-V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성적을 뺀 거를 표시하는 건데, G-V가 크면 클수록 성장주가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가치주 수익이 더 좋았다는 거고, 마이너스 폭이 클수록 가치주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재현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1980년에 끝났는데 1980년에서 2020년까지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고, 그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 1980년서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1년서부터 2020년까지 20년 사이클이 두 번 있었고, 그리고 그 20년 사이클을 10년으로 다시 분리해서 생각하면 초반 10년에는 가치주의 성적이 좋았고 후반 10년에는 성장주의 10년이 좋았거든요. 1980년 이후 초반에는 G-V가 마이너스인 기간이 많죠. 90년까지.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수익이 나쁘지 않았던 시기고, 2022년은 2000년 이후에 G-V 값이 최하를 기록한 해인데, 2022년에 성장주 수익률에서 가치주 수익률을 뺀 게 마이너스 21로, 기존 기록을 보면 마이너스 29인 2000년이랑 같죠. 이때 시기가 어땠냐면은 20년 사이클의 초반 사이클이었고, 10년 사이클로 생각하면 가치주가 10년 동안 우세였던 시기가 시작된 시기가 2000년이거든요. 2000년과 지금의 가치주가 우월한 정도가 비슷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이때는 성장주가 훨씬 더 수익이 좋았고 G-V도 플러스가 높아서 성장주가 우세한 걸 볼 수 있죠.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성장주가 많이 하락했고 G-V는 마이너스 29.4로 가치주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치주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는데, 200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성장주가 최악의 해를 보냈고, 이때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성장주가 항상 더 우월했다는 것만 알고 계실 텐데, 2000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가치주가 훨씬 우월한 10년이 있었고, 그렇게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8년 9년간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았는데 G-V 값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죠.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 제로금리는 과거 대공황 이후로 한 적이 있었는데 양적 완화는 정말 사상 최초로 한 거였거든요.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한 패인을 분석해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라는 거를 최초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했고 역사상 최초였고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양적 완화를 시작하니까 성장주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G-V도 성장주가 마이너스 난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성장주가 우세했었고, 그리고 원래 사이클대로라면 2018년에서 2019년 정도에 버블이 한 번 더 붕괴되면서 다시 가치주가 우세인 시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제로금리를 다시 하기도 했지만 양적 완화를 금융위기 당시보다 거의 두세 배 이상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돈을 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거의 닷컴 버블 수준으로 엄청나게 다시 한번 펌핑이 되게 됐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버블이 생겨버리면서 사이클에 왜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2022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버블이 붕괴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인위적으로 부양된 버블이 닷컴 버블처럼 크기 때문에 2002년의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고, 2023년서부터는 과거 사이클대로라면 10년간 가치주가 우세했고 10년간 성장주가 우세했으니까 다음 10년은 가치주가 우세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980년서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라 했잖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번지면서 1970년대처럼 다시 한번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또 시작된 해기도 해서 이번에는 단편적으로 과거와 비교하는 것보다 좀 더 복합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3년이 2000년과 비슷한지 2019년과 비슷한지를 살펴보면 2019년과의 유사점은 단기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금리 고점에서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구간, 2023년에 금리가 고점을 유지할 거고 차후에 떨어질 수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간이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큰 그림에서 아까처럼 10년 주기 사이클로 생각해보면 1990년서부터 2000년까지는 성장주가 좋았고 닷컴 버블 붕괴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가치주가 좋았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제로금리를 하자 2010년서부터는 10년간 성장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버블이 연장이 돼서 2021년까지는 좋았는데 2022년에 주식시장에 큰 조정이 있었고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2022년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가지수가 하락했고 1995년에서 2000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유지한 기간이 있었고 다시 내린 구간이 있었죠. 2015년에도 기준금리 인상하다가 유지하다가 내린 구간이 있었죠. 근데 이 구간 동안 모두 다 성장주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1998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성장주가 훨씬 더 좋았고 이렇게 닷컴 버블이 생겼었는데 2020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치주는 거의 안 떨어지고 성장주가 크게 하락했었죠.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성적 차이가 마이너스 29였잖아요. 지금 20년 만에 최고로 차이나는 해가 됐는데 2022년에도 금리를 올리면서 성장주가 크게 하락하고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리는 구간이 있죠. 내리다가 경제 위기가 터져서 크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유지하다가 조금 내리다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현재 사이클과 1995년에서 2001년까지 사이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고 2000년이 2022년과 비슷하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식시장 하락 구간이 2023년부터 앞으로 경제위기가 터질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10년 주기 사이클의 후반부라는 점이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시점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보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있고 40년이라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전환되는 변수라는 게 있어서 과거랑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아마 가치주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40년 동안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주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었고 성장주는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좋은데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5% 이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10년 사이클로도 이제는 가치주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치주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점,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우세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2023년은 2000년 같이 10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고 그 10년 주기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우세한 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파란색 선이 가치주고 노란색 선이 성장주거든요. 왼쪽 그래프는 최대치를 본 건데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가치주가 좋았죠.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성장주가 조금씩 앞서가더니 코로나 위기 때 양적 완화를 더 세게 하니까 완전히 큰 차이가 나버렸죠. 근데 이게 이때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고, 과거처럼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정말 요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분간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보면 성장주의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2023년에 자산시장이 조금 반등한다면 아무래도 많이 하락했던 성장주가 조금 더 반등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상으로 앞으로 가치주가 우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먼저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줄이는 반등장이 있는 2023년에는 성장주가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유지되다가 하락하고 그 후에는 경제위기가 터질 거고요. 경제위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B컷 0.5 이상 내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전에 코스톨론이 달걀에서 설명드렸지만 경제위기 직후부터 금리가 저점이 되고, 그 저점이 된 전후 정도까지는 성장주가 수익률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경기가 안정화되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이나 첫 번째 금리 인상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시작 조금 전서부터는 가치주가 다시 유리해지면서 그 다음 기준금리 고점까지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사이클 얘기한 거고, 10년 주기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서로 우세한 사이클이 있는데 다음 10년 사이클은 가치주가 우세한 사이클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가치주의 성적이 성장주보다는 우세할 가능성이 있겠죠. 기준금리의 사이클이 짧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과거에도 디플레이션 시기보다 기준금리 사이클이 짧았거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제위기도 좀 더 빠르게 터지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점점 하락할 때는 낮은 금리로 위기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1950년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 특히 닷컴 버블서부터 지금 2022년까지의 20년 사이클보다는 훨씬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주가 언제부터 유리하다고 했냐면 이번에 반등장에서 성장주가 낙폭이 과대해서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저점 전후까지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했고,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가치주가 다시 유리해지는데 이 기간이 짧아지니까 성장주가 유리한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성장주가 조금 유리했다가 일반적인 사이클로도 가치주가 유리해지는데 10년 사이클로도 가치주가 유리한 10년이 될 수도 있는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은 과거 10년처럼 성장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가치주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더 유리할 수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5년서부터 2022년까지 성장주가 진리였거든요. 이런 시기가 앞으로 올 수 있겠지만 조건이 있는데, 물가지수와 기준금리가 2% 이하로 안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것도 안정되면 바로 성장주가 우세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 성장주가 우세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했다가 물가지수 좀 높게 나왔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물가지수와 기준금리가 2%가 된다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너무 먼 목표죠. 연준의 기준금리 벌써 5%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지수는 아직 6%대잖아요. 그러니까 2%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것만 봐도 성장주가 우세할 시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본 10년 사이클로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1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자산이 유리할지 사이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